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유상증자 1100만 주. 이 중에서 공모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간 게 얼마다? 635만 주. 개인이 갖고 온 게 얼마다? 470만 주 정도. 즉,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635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 구간에서 어제 다 합치면 얼마? 530만 주 매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 105만 주밖에 없다. 그럼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이 이거밖에 없는데 ETF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죠. 왜? 개인 투자자 다 갖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510만 주 샀는데 여기서 또 기존에 공모 받았던 주식 470만 주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100만 주밖에 안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물량을 쇼커버링이나 ETF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물량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주식은 미친 듯한 광기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기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하면 개인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 왜? 시장에 유통 주식이 없기 때문에. 유통 주식 되는 게 지금 100만 주밖에 없죠. 기관과 외국인. 왜? 나머지 물량 개인이 다 사갔으니까. 그럼 얘네들 물량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했어요. 2차 전지 ETF가 있는데 만약에 2차전지 ETF를 사게 되면은 ETF 안에 상품 구성이 뭐 에코프로, 금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비중이 5%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만약에 2차전지 ETF 100억을 샀다. 그럼 에코프로 머티를 무조건 5억을 사는 겁니다. 기관에서 ETF를 만든 기관에서. 그럼 시장에 유통 주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5억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야겠죠. 미친 듯이. 왜? 유통되는 게 100만 주밖에 없는데 이 중에 5억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근데 여기서 만약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뭐 해야 된다? 홀딩 해야 된다. 홀딩. 그래야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럼 매도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겠느냐? 개인 투자자가 매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시장에 유통 주식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은 유통 주식을 개인 투자자가 싹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 수 있는 물량은 얼마? 100만 주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 주로밖에 물량을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잘못 흔들었다가 개인 투자 수급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말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 ETF 나중에 유통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유통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MSCI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죠? 정기 편입 된다고 하면은 MSCI에 패시브 자금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유통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 수급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개인만 안 팔면 돼요. 개인만 안 팔면은 주식이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같이 매도 금지해야 된다. 매도 금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금지해야 된다. 매도 금지하면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 개인 투자자는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각자 사정도 있고 힘을 합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들도 서로 눈치 싸움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물량을 파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 그 구간부터 어떻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잘 봐야 된다. 왜? 현재 지금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이건 지금 개인 투자자가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500만 주를 샀습니다. 500만 주를. 엄청난 수량이에요. 엄청난 수량. 이 수량들을 개인 투자자가 다 샀다라는 거. 근데 이 개인 투자자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력도 숨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유통 주식을 싹 다 잡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 기관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주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 1000만 주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당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 그러면은 거의 시가총액 100억이죠. 시가총액 100억인데 여기서 만약에 5억을 산다라고 하면은 사기가 쉽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900만 주가 잠겨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얼마죠? 시가총액 10억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5억을 사면 어떻게 돼요? 50%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이상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서로 뭉쳐야 되는데 뭉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눈치 싸움 해야 된다. 결국에 지금은 우리가 동지지만 어떻게 주가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눈치 싸움에서 매도가 나와야 돼요. 물론 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가를 제가 확실히 잡아 드릴 테니까 현 구간에서 매도가 필요하신 분들 저 위에 보시면 우리 이름 뭡니까? 연구소 TV죠. 연구소 TV. 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통 주식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금액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시장에서 주식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가 연구소 TV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유통 시가총액이 100억일 때 5억을 사는 거랑 유통 시가총액이 10억일 때 5억을 사는 거랑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5% 오를 수 있는 건데 내가 5억을 무조건 사야 되면은 이 주가를 5%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 내가 10억일 때 5억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50%를 올릴 수 있다. 즉 유통 주식이 잠겨버리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에코프로 머티를 이 기업 가치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현재 이거는 이 IPO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로 인한 상승이지 현재 구간 기업 가치를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유통 주식이 1100만 주 이 구간에서 6개월 뒤에 보호 예수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정한 타이밍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그 타이밍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실한 타이밍 잡아서 우리가 지금은 같은 편이에요. 지금은 같은 편이지만 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ETF나 MSCI 그리고 각종 패시브 자금들이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들. 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기들이 11월과 12월에 각각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거고 그때 어떻게 된다? 이때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매도 시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그 타점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말했지만 지금은 같은 편입니다. 하지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가 급등할 때 이때부터 뭐 해야 된다? 눈치 싸움 시작해야 된다. 이 타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시기 받아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날 기록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12월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11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1월 23일이기 때문에 20말일쯤에 패시브 자금 들어올 게 있어요. 근데 요건 좀 건너뛰고 12월에 연말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게 많아요. 이 이벤트에 맞춰서 주가가 펌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이 시기를 잡아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날짜들을 12월 땡땡일, 12월 땡땡일 이 4번 맞춰놨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때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날짜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눈치 싸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유통 주식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주가 무조건 펌핑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날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때 기다리셨다가 폭등하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폭등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면은 적어도 펌핑이 3배, 4배 될 수도 있어요. 이 강력한 펌핑 나올 때 어떻게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눈치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은 편입니다. 팔면 안 돼요. 하지만 12월에 어떻게 된다? 12월에 특정한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요?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날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아 이거 근데 봐도 그때그때 대응 못할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2차전지 주주분들 많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날짜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어제 마찬가지로 매도 금지 다 같이 매도 금지 했었고요. 현 구간에서 서로 매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패시브 자금 12월에 패시브 자금 나올 때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깔끔하게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 패시브 자금에 물량 넘기고 나오면 돼요. 이 패시브 자금의 물량을 넘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만 이 12월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 MSCI 지수가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반드시 여기 밑에 자료 넣어놨거든요. 자료 넣어놨으니까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이 패시브 자금 반드시 들어오는 날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패시브 자금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래요.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날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온 날짜 12월에 일정 4개 있어요. 중순에 가장 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뭐 하자? 홀딩하자. 이 날짜 받아가셔서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자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온 날짜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